자, 우리 학생들 이제 9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그치? 자, 9번 문제 보니까 우리가 실근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아, 그래프의 우리가 교점을 살펴보라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그치?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살펴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이 정도 그래프는 그릴 줄 알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그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자, 우선은 우리 학생들 살펴보는 것처럼 얘 0보다 큰 거는 우리가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증감수가 되겠고요. 0을 집어넣으니까 1이 되겠고요. 요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증감수 그래프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괜찮겠지? 근데 우리 학생들 요거 알아? 요게 점근선인지 알아? 몰라? 얘가 점근선이야. 점근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밑이 1보다 작은 거니까 얘들아 감소함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는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 거니? 점근선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감소함수 그래프가 요거 감소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죠? 자, 우리가 0을 집어넣으니까 0 집어넣어봐. 3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얘는 3분의 1 마이너스 4가 돼서 얘는 우리 학생들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되나? 아,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되겠고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거냐면 통으로 절대값 fx야. 통으로 절대값 fx라는 거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위로 올리라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요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좀 이거 좀 더 올릴까 얘들아? 요렇게 올리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요게 우리가 3분의 11이 되겠고요. 점근선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y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위로 올린 거니까. 요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지겠고, 대안데 이 빨간색 그래프하고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n하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야. 맞지 얘들아? 그럼 n에다가 1을 집어넣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아, n에다가 1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 학생들 실근의 개수는 우리 2개가 나오겠고, 요거는 빵꾸 뚫어서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n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n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는 거야? 3개가 나오겠다. 맞지 얘들아? n에다가 우리가 3을 집어넣었을 때, n에다가 3을 집어넣을 때 실근의 개수는 요거 2죠. 맞죠? 실근의 개수 얘도 3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고, 4일 때부터 몇 개 나오겠니 얘들아? 4일 때 5일 때부터는 n에다가 1부터 10까지 다 증가시킨다고 했을 때 그때 실근의 개수는 모두 2개가 된다는 게 포인트야.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맞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니? n에다가 1을 집어넣을 때도 2, 요것도 3. 아, 3일 때 3. 그러니까 우리가 얘 2개 빼곤 다 뭐가 나왔어? 2가 나왔다. 맞지? 그래서 2개 빼고 10개 중에서 2개 빼고 맞지? 8개가 우리가 2가 나왔고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나왔고 나머지 2개는 우리가 3이 나왔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우리가 뭐처럼 뭐였어? 16 더하기 6이 나와서 정답은 12가 바로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요런 문제 충분히 수능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어떤 문제가 시험 나올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그렇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얘는 그래프의 교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네 얘들아. 혹시 또 풀다가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하길 부탁드릴게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이제 10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 10번 문제 보니까 어떤 문제야? 10번은 도형과 우리가 함수가 나왔어. 우리가 도형과 함수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풀자고 했던 걸 기억나? 그렇지. 우리가 좌표 설정만 이쁘게 하시면은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자,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좌표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첫 번째 좌표 설정하기 전에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보기를 할게. 요 좌표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 얘들아. 요 좌표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요 문제 볼까? 주기가 뭐니? 여기 주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절대값 b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니까 주기는 1 나오겠네. 맞지 얘들아? 그러면 얘는 1만큼 평이동시켜도 동일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인 거니까 얘는 1이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A라는 좌표를 예를 들어 T,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당연히 A라는 좌표를 우리가 설정해 줘야 돼. 8분의 3 탄젠트 그다음에 파이 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주기가 1이었기 때문에 C라는 좌표까지 가려면은 X축으로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만큼 간 지점이 C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네. 우리가 X값에는 2분의 1만큼 가고요. Y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오겠어 얘들아? 그렇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를 우리가 X축으로 평행이동시켜서 C라는 좌표를 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C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뭐 할 필요 있어? 대입시키면 성립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A라는 좌표를 찍고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C라는 좌표를 찍은 다음에 다시 함수에다가 대입시키는 거야. A라는 좌표를 찍고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C라는 좌표를 찍은 다음에 다시 함수에 대입시키면은 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러면 대입시켜 볼게. 그럼 이건 X값에 대입시키고 이건 Y값에 대입시키는 거니까 Y값에다가는 얘를 대입시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맞죠? 우리가 X값에다가 뭘 대입시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X값에다가는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T 플러스 2분의 1 여기다가 T 플러스 2분의 1 얘들아 이거 파이를 곱해주니까 뭐 나오겠어?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t가 되고 있다는 거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겠다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요거 산수만 좀 처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아 얘들아. 혹시 2분의 파이가 되면은 우리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이거 변형 공식 모르면 또 질문해라 얘들아. 이거 모르면 질문해야 돼. 여기다 한번 써볼까?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 혹시 이 공식 모른다고 하면은 질문하셔야 되더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부터 산수를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8분의 3 우리가 곱하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t분의 1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됐어 안 됐어? 야 수학에서는 복잡하면 치환을 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얘를 우리 학생들 x 얘를 큰 x라고 두고요. 양변에 8을 곱해보기로 할게 얘들아. 8하고 x를 곱하니까 3x 제곱이 나오겠고 8하고 x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 루트 3x가 되겠고 우리가 8하고 x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 넘기니까 우리가 플러스 3이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여기까지 이거 예쁘게 정리한 거 괜찮니 얘들아? 산수 괜찮아? 산수 안 되면 또 가져오셔서 설명해 드릴게 얘들아. 자 우리가 더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잘 안 보이니까 근해 공식 이용해 두는 것도 근해 공식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x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 학생들? 그렇지 우리가 3분의 2 루트 3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시 온 다음에 b 다시 제곱은 뭐니 얘들아? b 다시 제곱은 우리 학생들 12에다가 마이너스 9를 해주는 거니 ac를 해주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3분의 뭐 나와? 3분의 2 루트 3 풀마 루트 3 따라서 우리가 x가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나오겠어? 루트 3이 나오거나 3분 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요렇게 두 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K가 뭐보다 커야 되겠어? K라고 하는 게 이 Y좌표야. 맞지 얘들아? 우리가 8분의 3 탄젠트 우리가 파이 t가 되는데 돼 안 돼? 요 파이 t 얘가 우리가 쓴데 보시는 것처럼 뭐보다 커야 된다고 써 있어. 문제 읽어보니까 K값이 Y값이 K값이 우리가 8분의 3 얘가 1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1보다 크니까 우리가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탄젠트 우리가 파이 t가 우리가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라고. 루트 3이 되려면 우리가 본 것처럼 t값은 뭐 나오겠어? t값은 3분의 1이라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 t값이 3분의 1인 거니까 C의 x좌표니까 C의 x좌표는 얼마만큼 가는 거야? 2분의 1만큼 가는 거지 얘들아. 구하는 거는 3분의 1에서 2분의 1만 더하시면 바로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우리가 도형하고 함수가 나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좌표 설정해 주시면은 웬만큼 우리가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좌표를 찍고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고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C라는 좌표를 구한 다음에 대입시키고 나머지는 산수 처리해 주는데 문제 읽어보니까 K가 이게 Y값이야. 3분의 8이 크려면 얘는 우리가 지금 구한 게 얘를 X라고 뒀어. X가 1보다 커야 돼. 맞지 얘들아?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루트 3이 되겠고요. 우리가 루트 3이 되면 뭐 T값을 다 구할 수 있겠고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이 도형 플러스 함수는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니까 우리 학생들 혹시 모르는 친구 있으면은 다시 한번 질문하길 부탁드릴게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이제 11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요. 11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보기로 할게. 문제 보니까 여기 A는 A 넓이하고 B의 넓이 플러스 1이라고 써 있단 말이야. 돼, 안 돼? 근데 식을 변형시켜 보자고. 그럼 A 빼기 B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바로 요거야. 일반적으로 그냥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얘들아? 0부터 예를 들어 우리가 알파까지 0부터 알파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주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야. 돼,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b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반대로 빼야 돼, 얘들아. 맞지?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 요거를 우리가 f라고 이 함수를 f 함수라고 하고 얘를 g 함수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얘는 f에서 g를 뺀 모습이 된다는 거.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뺀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근데 마이너스 b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마이너스 b 넓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반대로 뺐다는 거야. 아래에서 위에로 아래에서 우리가 위를 빼면은 우리가 원래 위에서 아래 빼면 넓이가 되는데 반대로 아래에서 위를 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라고 하는 거는 맞지 얘들아? 아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에서 위를 뺐다는 거야. 맞지? 아래에서 우리 학생들 위를 뺐다는 거야.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됐습니까? 잘못 뺐네. 요거 위에 있는 거 잘못 뺐네, 얘들아. G에서 F를 빼는 거네. 맞지, 얘들아? G가 위에 있고 F가 아래에 있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서 위를 빼는 거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베타가 아니라 요건 2가 나오겠네, 얘들아. 요거는 2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파부터 2까지 돼, 안 돼? G에서 F를 뺀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어디를 뺀 거야? 위에서 아래 거를 빼는 게 둘러싸인 넓이야. 근데 넓이 앞에 마이너스 있다는 건 반대로 뺐다는 거야. 아래에서 위로.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0부터 알파까지 이 함수를 적분한 거라고 알파부터 2까지 얘 함수 적분한 거니까 둘 다 합쳐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A 빼기 B의 의미를 이 문제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A 빼기 B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gx에서 우리가 fx를 뺀 결과물이 바로 1이라고 이 식을 해석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꼭 문제 풀다 보면은 넓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의미가 바로 뭐였냐면은 넓이 앞에 마이너스 붙었던 의미가 바로 아래에서 위를 뺐다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는 말이야. 넓이는 위에서 아래를 뺐지만 넓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일 때는 우리가 아래에서 위를 뺐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함수하고 똑같은 거니까 0부터 알파까지, 알파부터 2까지, 0부터 알파까지, 알파부터 2까지 합치는 거는 그냥 0부터 2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래서 gx라고 하는 건 얘를 gx라 두기로 했어. 자,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가 x 세제곱 dx가 바로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얘만 산수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적분해 보니까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x 4제곱이죠. x 4제곱 2하고 0이 1이 나와야 되겠고 2를 집어넣으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4
맞지? 플러스 2k 마이너스 그 다음 뭐 나오겠어? 이거 2를 집어넣을까? 이거 2를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얘들아? 2를 집어넣어봐. 우리가 16에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얘가 자 여기까지 3을 곱해주시면은 여기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24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16 넘겨 보니까 우리가 19가 되겠고요. 6K가 19가 되는 거니까 K는 우리가 6분의 19라는 거를 산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맞아. 맞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의미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요 둘러싸인 넓이 중에서 특히 넓이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은 반대로 빼준 거다. 넓이는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넓이는 아래에서 위를 빼준 거다. 그 의미만 알고 있으면 요 문제 손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요거는 기출됐던 문제야, 얘들아. 알겠지? 수능에서 기출됐던 문제를 변형시킨 거니까 요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니? 혹시 풀다가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다면은 질문하길 부탁드릴게. 자, 우리 학생들 12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 12번에 보니까 삼가함수의 활용이네. 주어진 정보를 잘 파악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어 얘들아. 자, 문제 보니까 A, B하고 B, C하고 요거 길이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2가 나왔고 요 길이도 2가 나왔네.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네. 이등변 삼각형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요 길이가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요 길이가 문제 보니까 3이라고 써 있다는 게 포인트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가 주어지냐? BAC. 요 정보가 주어졌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요거 예쁘지 않은 거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알겠지? 요거 예쁘지 않아요. 다시 우리가 빨간색 요 각도가 우리 학생들 알파라는 각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CAD 요 파란색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이것도 예쁘지 않아. 다시 할래. 요 파란색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요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아. 근데 요 주어진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여기다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볼게. 이 사인 알파는 우리 학생들 사인 베타라고 쓰기로 하고요. 당연히 외접원이 나왔고요. 각이 나왔으니까 사인 값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겠지. 처음에는 우리가 사인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그렇지. 우리가 사인 알파분의 2는 바로 2R이 되겠고 얘들아. 맞지? 외접원의 반지름. 또 우리가 사인 베타분의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CD의 길이는 2R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외접원 이것도 외접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얘랑 같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돼 안 돼? 근데 사인 베타라고 하는 게 뭐야? 사인 베타라고 하는 거는 2 사인 알파라고 써 있어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랑 지어지고요. 양변에 2를 곱하는 거니까 CD의 길이가 우리가 4. 요 길이가 우리 학생들 4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괜찮아? 요거 나왔네. 자, 그리고 정보를 우리가 어떤 사인 법칙,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기 위해서 뭐 사인 알파 값을 우리가 구해야 돼. 얘들아. 맞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요렇게 요 금 보니까 얘들아. 내접된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거 길이만 좀 알면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쓴 대로 여기를 세타라고 요거 너무 크네 얘들아. 요거를 세타라고 두면은 얘는 내접된 사각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괜찮아? 우리가 ABC에서 우리가 삼각형 ABC에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다시 할게. 코사인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법칙 구할 거야 얘들아. 이제는 코사인 우리가 법칙을 생각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2배 시킨 다음에 우리가 양옆의 길이 곱하기 우리가 쓴들 양옆의 길이의 제곱에서 마주보고 있는 길이의 제곱을 이걸 x라고 두기로 할까? 마주보고 있는 길이를 제곱해 주시는 거고. 돼 안 돼? 됐어? 내접된 사각형이 나왔을 때 푸는 테크닉 중에 하나네.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삼각형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ACD에서의 넓이를 구해보니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구해보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배 시킨 다음에 우리가 양옆의 길이 곱하기 양옆의 길이의 제곱의 합해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제곱을 빼주는 게 우리 목적. 근데 얘는 뭐 나오겠어 얘들아?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얘랑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요거 산수만 한번 처리해 볼게 얘들아. 산수해 보니까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부호가 반대. 위에 거를 싹 다 반대해 줘도 돼. 괜찮을 것 같아. 얘랑 부호가 반대가 나오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요거 8 플러스 x 제곱이 요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 얘들아. 2 곱하기 3이 되겠고 우리가 16하고 9하고니까 25가 나오나?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고요. 산수 끝까지 한번 해볼게 얘들아. 우리가 이거 8이고요. 양변에 3을 곱하니까 3, 8에 24 플러스 3x 제곱이 우리가 25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고 산수가 기네요. 알겠죠? 일로 넘기고 보니까 우리 학생들 4x 제곱이 49가 나오기 때문에 x값 산수 바로 되지 얘들아. 산수는 우리가 2분의 7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돼, 안 돼? 됐습니까?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나왔으니까 뭐 내가 볼 때는 뭐 여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코사인 세타를 통해서 사인 세타를 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통해서 사인 세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해도 괜찮아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뭐 이런 방법도 있어 얘들아. 내가 볼 때는 어떤 방법도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니 이런 방법도 있어. 사인 법칙 그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고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고 왜 x가 2분의 7 나왔으니까 돼 안 돼?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요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요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라는 거는 수직 이등분선이지 얘가 4분의 7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고라 정리 때문에? 피타고라 정리 때문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은 4에서 뭘 빼주는 거야? 4에서 우리가 16분의 77에 49를 빼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루시우는 게 우리가 요 h, BH 길이가 되겠고요. 알겠죠? 우리가 뭐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있어? 그렇지. 64에서 우리가 49를 빼는 뭐니 얘들아? 64에서 49 빼면 뭐야? 요거 15가 되나 맞지 얘들아? 15. 아하. 우리가 4분의 루트 15가 되겠다. 맞지 얘들아? 그래서 얘가 4분의 루트 15가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은 사인 우리 학생들 알파라고 하는 거는 빗병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8분의 루트 15가 된다는 것까지 우리 그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은 사인 알파분의 2가 2r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 사인 알파분의 2가 되겠고요. 얘의 역수가 되겠다는 게 우리 목적이라서 우리가 루트 15분의 8 그다음에 15분의 8 루트 15라는 거를 우리 그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얘들아. 여기서 코사인 값을 구하고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맞지? 그걸 통해서 구해도 괜찮아.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뭐 이등변 삼각형 나왔으면 뭐 수직 이등분선 그것도 괜찮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BH를 구하고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가 되는 거니까 8분의 루트 15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통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런 문제는 정형화되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혹시 풀다가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은 선생님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제 13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요. 13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요게 정접분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지 얘들아. 맞지? 근데 이거 정접분이 포함된 함수 미분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요거 모르면 안 돼. 자, 문제 읽어보기로 할게. 가족권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그렇지. 1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써 있어. 한마디로 우리가 G 프라임 1에서 극값을 갖는 거니까 G 프라임 1은 0 나오겠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G 프라임 X는 뭐가 나오는 거야? fx 이거 미분하면 x 달고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f1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나조건 살펴보기로 할게. 이런 문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파악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의미 파악. 이런 문제의 특징이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파악해야 돼. G1이 뭐야? G1이라는 거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우리가 ft dt가 되겠고
G4는 뭐야?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우리가 ft dt가 되겠고 얘는 뭐 나오겠어 얘들아? 얘는 인테그랄 우리가 0부터 3까지 ft dt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것만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0부터 3까지 적분한 거에서 0부터 4까지 적분한 거에서 0부터 3까지 적분한 걸 빼면은 어느 부분만 남겠어? 그렇지. 얘는 우리가 3부터 4까지 적분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는 돼, 안 돼? 됐다. 맞지 얘들아? 돼. 요 돼.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그래프. 우리가 1하고 우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2차 함수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이야. 보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한 결과물하고 0부터 1까지 적분한 결과물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결과물이 똑같아야 돼? 3부터 4까지 적분한 결과물이 똑같아야 돼 얘들아. 그러면은 이거 대칭성 때문에 3부터 4까지 이런 적분한 결과물이 똑같아야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 보이니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다시 뭐라고 얘들아? 요걸 살펴보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한 결과물하고 얘를 의미를 살펴보니까 3부터 4까지 적분한 결과물이 똑같으려고 하면은 대칭성 때문에 요런 모양이 되겠고요. 얘는 반드시 3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불편한 거 있지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fx는 어떤 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1이라는 해하고 3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G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G1은 뭐야? G1이라고 하는 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1이라고 하는 거는 ft, fx라고 상관없겠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d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요것만 뭐 산수하시면 될 것 같아 얘들아. 뭐 우리가 산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우리 학생들 산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3분의 1 빼기 2 더하기 3이 돼서 정답은 3분의 2가 나오나? 3분의 4가 나오겠네. 3분의 4가 나오나? 3분의 4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번 풀어보고 풀어봐 얘들아. 풀어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풀어보고 혹시나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기 부탁드릴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꼭 그려보고 의미 탐구한 연습을 하는 게 우리 목적이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안 그리고 의미 탐구할 수 있으면 참 좋아.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기는지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꼭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선생님 추천풀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괜찮겠어? 혹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어떤 문제야? 14번 문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뭐 한 거야? 변형시킨 문제라고 난 생각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 함수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t가 x 우극한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g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fx의 우극한을 살펴보라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알겠지 얘들아? fx의 우극한 함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근데 봐봐.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말하는 거야. 예를 봐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극한은 이해돼 얘들아. 맞지? 우극한 이해돼. 함수값이 우극한도 이해되고 얘들아. 알겠지? 근데 좌극한의 우극한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죠? 우리가 요거 살펴볼게. 알겠지? 자,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요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요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맞지? 우리가 만약에 리미트 x가 0보다 작았다가 있을 때의 우리가 좌극한 왜 x가 요 gx의 좌극한을 살펴보라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좌극한 gx의 좌극한 이 좌극한의 우극한을 살펴보라는 거네 얘들아. 맞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우리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이거에 맞아 안 맞아? 이거의 오른쪽 모습을 살펴보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네 얘들아. 돼 안 돼? 맞지? 그러니까 좌측으로 가까이 가는 거에 우극한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좌측으로 가는 거에 우극한은 그냥 우리 학생들 F의 좌극한이랑 똑같아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요런 거 우리 작년에도 출제됐지만 올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혹시 저기서 배워도 괜찮아 얘들아? 뭐였냐면은 우리가 좌극한의 우극한은 그냥 좌극한이야 얘들아. 알겠지?
알겠지? 우극한은 그냥 우극한이야. 이건 어렵지 않네. 함수값의 우극한은 그냥 우극한이야. 맞지 얘들아? 아 뭐라고?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함수값의 함수값은 우리가 그냥 우극한 살펴보는 거고 우극한은 그냥 우극한이야. 알겠지? 그런데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좌극한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가 돼 있어? 그렇지. 우극한은 그냥 좌극한이야.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함수값의 우극한은 그냥 우극한이야. 우극한은 우극한이야. 그렇지만 좌극한의 우극한은 좌극한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번부터 한번 살펴볼까? 기억번 살펴보니까 G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 얘들아? 마이너스 1인가? 이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살펴보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기억번이 참이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니 안 괜찮니? 괜찮네. 자 우리가 니은번도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니은번 살펴볼까? 니은번 살펴보니까 우리 학생들 뭐가 나오겠어 얘들아? 아하 니은번에서는 보는 것처럼 뭐가 나와? 아하 선생님 보자. 니은번에서는 연속을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함수값하고 우리가 우극한하고 우리가 좌극한 있는데 우리가 함수값의 우극한 살펴보는 거니까 이 우극한을 살펴보는 거고 얘도 우리 학생들 우극한 살펴보는 거고 얘는 우리가 좌극한 살펴보는 게 우리 목적인데 함수값의 우극한 F1의 우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 나와? 얘들아 1 나온다. 맞지 얘들아? 얘도 1 나오고 얘도 1 나오는 거니까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세 값이 똑같으면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요거 되겠고요. 자 됐어 안 됐어? 됐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문제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뭐부터 물어볼 필요 있다는 게 포인트야. 그렇지. 이 fx가 x는 0에서 불연속이야. 맞지 얘들아? x는 0에서 불연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0에서 조사 한번 해봐야 돼 얘들아. 그런데 혹시 이거는 매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디귿번에서 우리가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다른 예를 드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인데 우리 학생들 뭐를 곱하면은 연속 만들 수 있었어? 그렇지. 우리가 GA가 0이면은 우리가 연속 만들 수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야. 왜 그러겠어 얘들아? 함수값에다가 0을 곱하면은 0, 좌극한에다가 0을 곱하면 0, 우극한에다가 0을 곱하면 0.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0이 된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모두 다 같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곱한 함수 연속 만들기에서는 우리 학생들 GA가 0이 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문제 교수님들이 참 좋아해. 어떤 문제에 좋아하는 거냐면은 니은번을 통해서 디귿번을 해결하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뭐였어? 1을 집어넣었을 때 1에서는 무슨 값이 나왔어? 얘가 우리가 0에서 불연속이 아니라 1에서 불연속이죠? 이거 말 잘못했네 얘들아. 1에서 불연속이야. 얘가 x는 1에서 뭐가 나와? 연속이면서 우리가 G1은 1이 나오기 때문에 1을 뺐으니까 0 나온 거 보여 안 보여? 보이니? 그래서 우선은 1에서는 우리가 x는 1에서 연속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맞아 맞지? 여긴 연속이야. 그럼 우리는 조사할 게 마이너스 1에서만 조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은 0되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디귿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디귿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살펴볼 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의 함수값하고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우리가 우극한하고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G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을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돼, 안 돼? 됐어? 근데 우리가 G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극한 살펴보라고 했던 거 기억났나? 맞지, 얘들아?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 나와? 1 나옵니다. 알겠지, 얘들아?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 나온, 이것도 한번 해볼게, 얘들아.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1 나옵니다. 1 빼기 1은 바로 우리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우리가 1 나오고요.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에서 우극한은 그냥 우극한이라고 있어. 맞지, 얘들아? 그래, 우극한 살펴보니까 1 빼기 1은 0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뭐 나오겠어? 0 나오겠고, 마이너스 1의 좌극한에서 0 빼기 1이 되는데, 얘 0 나왔으니까 0 나왔네, 얘들아. 맞지? 그래서 모두 다 뭐가 나오겠어? 0이 되고 있다는 거 조사해보니까 알 수 있다는 건 돼, 안 돼? 됐네. 그래서 디귿번도 참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그래프하고 연속이 나오잖아. 연속이 나오면은 우리가 함수값하고 좌극한 값도 조사하시고 우리가 우극한 값도 조사하셔가지고 세 값이 똑같으면 연속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꼭 살펴보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요 함수. 우극한을 바라보는 함수. 함수값은 우극한. 우극한의 우극한은 그냥 우극한. 맞지, 얘들아? 좌극한의 우극한은 그냥 좌극한이라고 우리가 외워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혹시 풀다가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자, 이제 우리 학생들 15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 15번 요런 문제는 꼭 시험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지, 얘들아. 돼, 안 돼? 요 시험 문제는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꼼꼼하게 잘 한번 설명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 자, 문제 보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 얘들아.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 우리가 AK가 양수이고 AK 플러스 1이 우리가 음수.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1을 양수에다가 1을 더하면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다는 거야. 맞지, 얘들아? 한마디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음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따라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우리가 아래에 집어넣으셔야지만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가 나와? 그렇지.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우리가 그러면 AK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위에 거 집어넣는 거니까 KK가 되는 거니까 AK 빼기 K가 음수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맞니, 안 맞니? 맞지?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얘 일로 넘겨보고요. 맞죠? 일로 넘기니까 AK는 뭐보다 큰 거예요? AK는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AK는 K보다 작아야 돼. 그때 이걸 만족시킨 K가 최소가 된대. 그러면 우리가 얘 최소가 되는 K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K값은 우리가 5일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K값은 우리 학생들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얘가 5가 되면 얘는 뭐 있어? AK는 A5는 우리가 4가 된다는 거. 왜? 얘가 오면은 AK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정수라고 했으니까 A5는 4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 다시 한번. 우리가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위에다 집어넣으면 양수에다 양수를 주면 음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에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A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KK를 집어넣었으니까 AK에서 K를 뺀 게 음수가 돼야 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부등식을 만족시켜 주니까 K의 최소가 된다고 했으니까 5가 되겠고, 돼, 안 돼? 왜? 4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A5는 4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구하라는 건 A1인 거니까 거꾸로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그래서 요거 거꾸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맞지? 일로, 얘들아. 우리가 학생들 어떻게 되겠지? 일로 넘겨보니까, 우리가 AN이 4보다 커야 돼, 얘들아. 맞지? 4보다 크면은 AN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물이야. AN 플러스 1에다가 N을 더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일로 넘기니까. 맞지, 얘들아? 일로 넘기고 2로 나눠보기를 할게, 얘들아. 알겠지? AN이 4보다 작으면은
a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분의 1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자, 그래서 우리가 A5가 우리 학생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우리가 4를 집어넣으니까, 4를 집어넣으니까 A4라고 하는 거는 8 되는 거다. 맞지?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고 있네. 그러면 4를 집어넣으니까 4에서 1을 빼면은 2분의 3은 정수가 아니지. 우리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A3은 우리가 3을 집어넣으니까 A4에다가 3을 더하는 거니까 11이 나오겠고요. 이거는 10이라는 결과물은 우리가 만족시켜 주는데 여기다 8 집어넣어봐. A3. 3을 집어넣으니까 역시 정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겠네. 맞지 얘들아? A2도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A2는 우리가 어떻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2를 집어넣으니까 13. 이거 만족시켜주고 있네 얘들아. 맞지? 13 만족시켜주고 있다. 맞아 안 맞아? 맞지? 13. 2니까 여기에다가 2를 더하는 건데 결과물이 4보다 크면 만족시켜주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어볼까? 10, 우리가 2를 집어넣으니까 11에서 1을 빼면 뭐야? 11에서 1을 빼면 5가 10이 되겠고 2로 나누니까 5가 되는데 이 결과물이 4보다 작아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요거 안 되고요. A1이라고 하는 거는 111 A2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니까 14 결과물이 우리가 14가 나오니까 만족시켜준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여기다 13을 집어넣으면 이걸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13을 집어넣으면 6 나와요. 6은 얘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면서 주어진 조건의 의미, 특히 이렇게 끝에 게 주어진 상태에서 A1을 찾아가는 문제들은 자주 출제되고요. 이렇게 거꾸로 써가지고 나열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니까 꼭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20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 20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탐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고, 얘들아 이거 통으로 절대값 fx 그래프 그리기 진짜 어려워 얘들아. 이거 그리지 마 얘들아. 알겠지?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냐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3x 제곱이 플러스 k가 될 수 있는 게 풀마 m이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 보여 안 보여?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랑 우리가 이걸 넘겨서 마이너스 k 플러스 m이랑 마이너스 k 마이너스 m이랑 얘랑 만나는 교점, 두 글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5개가 되도록 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고, 요 정도 우리 학생들 그래프는 그릴 줄 알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니까 어디에서 우리 학생 중근을 갖겠고 어느 근을 갖겠어? 0에서 중근을 갖겠고 3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됐다. 맞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됐네.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2를 집어넣어 보기를 할까? 2하고 2를 집어넣으니까 마사가 되겠네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이거 그래프하고 얘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되려고 하면은 요렇게 되고요. 맞죠? 우리가 위에 있는 게 y는 이렇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고요. y는 우리가 마이너스 k 플러스 m이고요. 이걸 만족시켜주면서 뭘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야?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뭐였어? y는 우리가 마 k 우리가 마이너스 m이 요렇게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0이 된다고 했으니까 K가 M이 되겠네? M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이 자연수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K가 M인 거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M이 요거 지금 살펴보는 거야. 마사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우리가 K가 M인 거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2M이 우리가 마사가 되겠고요. 양변에 우리 학생들 마이너스 1로 나니까 2보다 작아. 맞아 맞아. 그럼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얘랑 똑같은 거니까 1,1 하나 나온다는, 여기서는 하나 나와 얘들아. 하나 나오겠고요. 또 우리가 학생들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 얘들아. 우리가 0하고 3하고 0에서 뚫고 지나가고 0에서 수천이가 3에서 뚫고 지나가고 2에서 우리가 알지 얘들아? 2대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마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우리가 파란색이 여기서 접하면서 여기서 접하고 얘들아 여기서 파란색이 우리가 여기에서 접하고요. 마 K 마이너스 M이 우리가 마 4가 되고요. 우리가 얘 위에 있는 거 얘가 더 큰 거야 얘들아 얘가 더 커. 마 K 플러스 M이 0보다 작아야지만 여기에서 3개의 교점 생기고 여기에서 2개의 교점 생겨서 총 5개의 교점이 생긴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대안데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우리가 여기 보니 1로 넘기고 1로 넘겨보니까 K는 뭐 나와 얘들아. K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 나오겠어? 4-M이 나오나 K는? 맞지? 4-M이 나오지 얘들아. 맞지? 우리가 1로 넘기고 1로 넘기니까 산수 괜찮지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M 더하기 M이 우리가 음수. M은 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2보다 작아야 돼. 그럼 M은 자연수니까 M값은 1 나오고 M값이 1이면은 K값은 뭐 나오게? K값은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우리가 1,3 하나 더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총 2개의 순서쌍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요 그래프밖에 없잖아.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가 있는 거고 맞지? 여기서 접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거를 충분히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될 때는 얘밖에 없다는 거를 충분히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돼 안 돼? 됐어? 그래서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탐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니까 한번 그래프를 꼭 그려보시고요. 혹시나 좀 어렵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께 또 다시 한번 질문하기 부탁드릴게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이제 21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요. 21번의 문제 보니까 어떤 문제야? 자 속도, 가속도, 어떤 움직인 거리, 위치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이거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이랑 자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혹시 틀렸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기로 할게 얘들아. 뭐였어? 우리가 위치를 우리 학생들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위치를 미분하면은 우리가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우리가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우리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적분이 된다는 거 정도 알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적분을 할 때는 반드시 적분상수가 붙는다는 거 그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우리가 위치랑 우리가 이동거리는 좀 달랐어. 이동거리. 대안데 위치는 그냥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적분만 하시면은 속도를 적분만 하시면 위치가 되는 거고 이동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게 우리 목적이었어? 그렇지. 절대값을 우리가 붙이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위치와 이동거리가 좀 차이가 있다. 자, 위치는 그냥 적분하고 이동거리는 절대값 시키는 건데 웬만하면은 이 이동거리는 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좋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다음에 우리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간다는 게 우리 목적이고 이 넓이만큼 속도가 플러스 속도면은 앞으로 얼마만큼? 넓이만큼 앞으로 넓이만큼 우리가 앞으로 간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마이너스 속도가 되는 경우는 넓이만큼 어디로 간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넓이만큼 우리가 뒤로 간다는 거니까 맞지 얘들아?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넓이 우리가 앞으로 이만큼 갔다가 뒤로 이만큼 갔다가 다시 앞으로 이만큼 갔으면은 만약에 적분을 했다면 다시 한번 위치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적분을 하면 되겠지만 대안데 이동거리 같은 경우는 이만큼 넓이만큼 가고 이만큼 뒤로 가고 이만큼 길이를 다 더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여기 부분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시 가져오시면 내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정도 기억해 주셔야 돼 얘들아. 자 그럼 우리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자 우리가 얘를 살펴보니까 그냥 속도를 적분시킨 거네.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이 가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가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S2 빼기 3 속도를 그냥 적분시키는 건 위치가 되는 거니까 얘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학생들 속도 S2가 되겠지 얘들아. S 위치 2 빼기 그 다음에 우리가 S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얘가 마이너스 11이 나오겠네. 불편한 거 있어 없어? 없다. 요거 산수 한번 더 해보기로 할게 얘들아. 자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S2가 나오겠고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S2 얘는 플러스 3 S1이 되겠고요. 얘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 나와? 마이너스 11. 얘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 얘들아? 우리가 S1 더하기 우리가 S2가 된다는 게 얘가 마이너스 33. 두 식을 뭐 할 필요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얘들아? 두 식을 우리 학생들 더하시면 될 것 같아 얘들아. 더하니까 뭐였어? 4S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44. 그래서 우리가 S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얘가 마이너스 11이 된다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11이야. 그럼 S2는 뭐 나오겠어? S2는 마이너스 22가 된다는 거를 우리 그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산수 괜찮지 얘들아? 산수만 잘할 줄 알면 돼. 자, 그럼 여기 가속도가 주어진 거지? 가속도. 가에서 다시 한번 속도를 적분시키면 우리가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자,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가 주어졌으니까 우리 학생들 속도는 적분을 시키면 됩니다. 3t 제곱 플러스 kt 그 다음에 적분상수 C1이 되겠고 불편한 거 있어 없어? 다시 한번 우리가 위치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또 적분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kt 제곱 플러스 C1t가 되겠고 적분상수 C2가 된다고. 돼야 안 돼. 근데 우리가 원점을 출발한다는 내용이 문제에 써 있단 말이야. 얘들아 원점을 출발한다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0,0 t에다가 S0이 위치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없어집니다.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연립방정식 끝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죠? 연립방정식 도와주길 부탁드릴게 얘들아. 우리가 S1이라고 하는 거는 S1 해보자. 1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C1이 S1이야. 마이너스 11이 나오겠고. 돼 안 돼? 산수 괜찮아? S2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를 집어넣으니까 8 더하기 2K 더하기 2C1는 마이너스 2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산수 돼 있지 얘들아? 산수 여기까지 왔네. 거의 끝까지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여기 2배, 여기 2배, 여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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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두 식을 뭐 할 필요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두 식을 빼보자. 자, 빼보니까 얘랑 얘랑 지어지고 얘랑 얘랑 지어지겠고 두 식을 빼보니까 무슨 값이 나오겠어? 그렇지. 얘 빼보니까 얘 빼봐 얘들아. 얘 빼보니까 마이너스 6. 얘 빼봐 마이너스 K가 0 돼서 우리가 K라고 하는 거는 마 6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나와? 8 마이너스 12 K가 마이너스 6이고요. 플러스 2C1이 마이너스 22가 된다는 산수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얘들아. 여기까지 왔네 얘들아.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고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마사가 되겠고 일로 넘겨 보니까 2C1이 우리가 이 마사를 빼니까 마이너스 18 나오겠네 얘들아. 맞죠?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C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를 우리 그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마이너스 9.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VT라고 하는 거는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얘들아. V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3T 제곱 K가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6K.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산수되니? 자, 우리가 우리 학생들 3으로 묶어보기로 할게. 3으로 묶어보니까 어떻게 됐어 얘들아? T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3으로 묶은 다음에 T 플러스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를 우리 그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산수 괜찮니? 산수 되니? 산수가 좀 많이 어려운 문제야. 자, 끝까지 우리 구해보기로 할게.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 이제 얘들아 그래프 그려볼게.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어떤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마일 0, 1, 2, 3, 4가 되겠고 우리가 마일하고 3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요. 맞지 얘들아? 우리가 문제 보니까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1부터 파란색 해볼게. 1부터 3까지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넓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이동거리가 되겠다 얘들아. 맞지? 적분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넓이 이동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 이따 써보기라.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1부터 3까지 우리가 VT, DT를 해야지만 이동거리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적분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우리가 이동거리가 되겠고 3부터 4까지 얘들아 3부터 4까지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어디부터 위인지 어디부터 아래인지 알 수가 있어. VT, DT만 해주시면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정답을 구할 수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VT라고 하는 거는 여기 써 있어. 3T 제곱 마이너스 6T인데 이거 6K라고 썼네. 6K가 아니라 6T죠? 6T죠? 자, 우리가 요것도 박수 써야 되네. 6T 마이너스 9 DT가 되겠고 얘는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 DT가 돼서 요거는 우리 학생들 충분히 산수 처리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산수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칸이 좀 많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가 산수는 맡겨보기로 할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꼭 한 문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뭘 썼냐면은 위치의 속도, 가속도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 이게 이동거리 위치는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는 속도를 그냥 적분시킨 거고 이동거리는 우리가 속도에다가 절대값 시켰다고 생각하시면은 적분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그래서 풀이가 적은 요와 같은 거니까 혹시나 풀다가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네 얘들아. 자, 28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 28번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와 주사 한 개를 던져서 다음 규칙에 따랐대. 자, 볼게. 짝수가 나오면은 몇 개를 꺼낸다고 써 있어? 2개를 꺼낸다고 써 있고요. 홀수를 꺼내면은 우리가 홀수가 나오면은 주머니에서 3개를 꺼낸다고 써 있어. 그랬을 때 문제 한번 읽어보기로 할게 얘들아.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고요. 우리가 합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A 사건의 확률 더하기 B 사건의 확률에서 뭘 빼주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동시에 일어나는 거만 빼주는 거 알아? 몰라? 요 정도는 알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 문제 읽어보기로 할게.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A. 돼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짝수눈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2분의 1이 되고 있다는 거는 맞아 안 맞아? 요건 어렵지 않다. 맞지 얘들아? 그리고 나서 우리 학생들 요 B를 살펴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그렇지. 요 밑에 꺼낸 공이 적혀있는 수가 합이 7인 경우를 말하는 거야. 맞지? 꺼낸 공이 합이 7인 경우를 말한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 얘들아. 어느 때가 있냐면은 얘는 짝수가 나오고 합이 7인 경우 있고요. 홀수가 나오고 얘들아. 홀수가 나오고 합이 뭐가 되는 경우 있어? 7이 되는 경우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럼 요걸 써보기로 할게. 짝수눈이 나오면서 짝수가 나오면 공을 몇 개 꺼낸다고 써 있어? 2개 꺼낸다고 했을 때 돼 안 돼? 우리가 5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합이 7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그럼 1, 2, 3, 4, 5 중에서 어떻게 해야지 7 나와? 이렇게 더한 게 7 나오고 이렇게 더한 게 7 나오니까 몇 가지 생깁니까? 2가지 생긴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짝수눈이 나오면서 2개 공을 꺼냈을 때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합이 7이 되는 케이스는 3하고 4하고 2하고 5를 꺼낼 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고 그거 말고는 없어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거 10이거든 얘들아. 우리가 보는 것처럼 10분의 1 더하기 얘는 뭘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일까? 홀수눈이 나오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몇 개를 꺼내는 거야? 그렇지. 3개를 꺼내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합이 7이 나와야 돼. 그럼 합이 7 나오면 얼른 있어. 1, 2, 4. 1, 2, 4 말고 또 없어 얘들아. 맞지? 합이 7 되는 경우는 3개의 합이 7 되는 거는 1, 2, 4밖에 없어. 이거 말고 없어 얘들아. 요거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이거 10이야. 얘가 2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20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알겠죠?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해? 짝수눈이 나오면서 합이 7이 되는 거지.
짝수눈이 나오면서 합이 7이 되는 케이스는 얘를 말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10분의 1.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바로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말로 된 표현을 수식으로 잘 고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혹시 풀다가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부탁드릴게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29번 가보기로 할게. 29번에 보니까 연소확률 변수에 대한 그래프야. 연소확률 변수의 그래프의 특징이 뭐였어? 그렇지. 연소확률 변수가 나오면은 첫 번째로 확률을 구하는 행위는 말이야. 확률을 구한다고 행위는 넓이를 구한다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우리가 총 넓이는 뭐가 돼서 총 넓이는 바로 우리가 1이라는 거 정도 알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연소확률 변수기 때문에 총 넓이가 뭐야 얘들아? 그렇지. 총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 1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가 3이고요. 높이가 a고요. 우리가 삼각형 넓이인 거니까 총 넓이가 1이라는 가점을 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a가 1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a라고 하는 거는 3분의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 알겠지? 3분의 2. 불편한 거 있어 없어? 없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를 fx를 k배만큼 줄이고 얘를 k배만큼 줄이고 맞지 얘들아? 6분의 1만큼 올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게 포인트가 되거든 얘들아.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우선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를 얼마만큼 줄였다는 거야? k배만큼 fx를 k배만큼 줄었대. 그러면 여기는 뭐 나오겠어? 3분의 우리가 3분의 2k를 6만큼 올렸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됐어 안 됐어? 3분의 6만큼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요런 형태로 왜 우리가 6만큼 올린 게 아니라 6분의 1만큼 올렸지 얘들아? 미안. 6분의 1만큼 올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얘를 k배만큼 축소시킨 다음에 6분의 1만큼 올렸다는 게 포인트야. 요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여기까지 오는데 불편하십니까? 안 불편하십니까? 안 불편하다. 맞지? 얘를 k배만큼 줄인 다음 6분의 1. 근데 말이야. 얘들아, 여기 넓이 여기 3이었어. 얘가 6분의 1이야. 그러면은 요거 넓이는 뭐가 나올까 얘들아? 요거 넓이는 뭐 나와? 그렇지. 얘랑 곱한 거니까 2분의 1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인다. 그러면은 선생님 보는 것처럼 얘도 넓이가 뭐가 되셔야 돼? 총 넓이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 넓이도 2분의 1이 되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높이를 얼마만큼 줄여야 되겠어? 그렇지. 아까 이 넓이가 1이었는데 이거 넓이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높이를 2분의 1만큼 줄여야 되겠지 얘들아? 아하. 그래서 K는 우리가 2분의 1만큼 줄였다는 거를 해야지만 우리가 넓이도 뭐가 된다는 거야? 넓이가 2분의 1만큼 줄어들었다는 거를 우리 그만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K가 2분의 1인 거니까 맞지 얘들아?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뭐니?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얘는 2분의 1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얘가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가 2분의 1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면 A 값이라는 거는 3분의 2가 나왔고 K 값은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우리가 본 것처럼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Y라고 하는 거는 1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고요.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없다. 끝까지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자, 얘가 2야. 얘가 1이야. 우리가 3분의 2는 한 요 정도가 3분의 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여기 넓이 내는 공식을 구하시면 돼 얘들아. 여기 넓이. 근데 우리가 넓이를 구했을 때 여러 가지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도 있어 얘들아? 적분이란 방법이 있어. 넓이가 적분이잖아. 맞지 얘들아? 근데 여기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요 함수 기울기가 뭐 나오겠어 얘들아? 기울기가 x가 얼마큼 증가한다고 했을 때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큼 증가하겠어 얘들아? 요 길이가 아까 뭐였었어? 3분의 1이었던 거 아니 얘들아? 요 길이가 3분의 1이었단 말이야. 그럼 기울기는 6분의 1 되는 거 보여? 그래서 y는 기울기가 6분의 1 x가 되겠고 y절편 6분의 1. 그래서 우리가 넓이는 적분이야. 그래서 인테그랄 3분의 2부터
1까지 3분의 2부터 1까지 우리가 여기에 둘러싸인 넓이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요거는 산수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맡겨보도록 할게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됐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확률을 구하는 행위는 뭐와 동일하다고? 넓이를 구하는 행위와 동일하고 넓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적분이야. 알겠지 얘들아? 넓이라고 하는 거는 적분이다. 알겠지? 총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1이야. 그래서 요 넓이가 1이라는 걸 가지고 A를 구했고요. 얘를 K배만큼 줄인 다음에 얼마만큼? 6분의 1만큼 올렸는데 이거 넓이가 2분의 1이라고 하면 이거 넓이도 2분의 1 되는데 얘 넓이가 1이었으니까 얼마만큼 줄어들어야 돼? 높이를 2분의 1만큼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얘의 2분의 1인 거니까 요 길이는 3분의 1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A값, K값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A부터 2K까지 둘러싸인 넓이는 바로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시면은 좀 편리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혹시 풀다가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길 부탁드릴게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30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요. 우리가 30번에서 요 정도는 꼭 우리가 외워두시면 좋아요. 어떤 걸 외워주시면 좋냐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이렇게 1, 2, 3, 4, 5가 6이 있는데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가 있거든.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는 우리 학생들 그냥 뽑기만 하잖아. 우리가 뽑기만 하면 1, 3, 4 되는 거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 2, 5, 6 뽑잖아. 그럼 2, 5, 6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는 우리가 6개 중에서 3개만 뽑으시면 되는 조합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조합 같은 형태가 되는 거야. 근데 말입니다. 문제 풀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올 때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은 크기가 정해져 있고 등호가 들어갈 때 있어. 얘는 중복을 허용해서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하는 거냐면은 내가 1, 1, 5 하면은 1, 1, 5 어떻게 했어? 중복을 허용해서 뽑았던 거 보여? 그래서 숫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았으니까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얘는 우리가 6H3이 된다고. 얘들아 6개 중에서 중복 얘들아 봐 6개 중에서 3개를 뽑았지? 6개 중에 3개를 뽑았지 얘들아? 얘도 6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았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얘는 중호가 들어가는 게 중호가 들어가는 거는 중복 조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 괜찮겠습니까? 돼? 안 돼? 됐다. 그럼 우리가 대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대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지 얘들아. 맞지? 우리가 첫 번째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x1 좀 첫 번째 거니까 여기다 쓸까 얘들아? 우리가 첫 번째 거 할 게 바로 뭐냐면은 x1, x2, 그 다음에 x3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콤마가 되고 있고 x4, 우리가 x5, x6이 되는 거니까 돼? 안 돼? 됐어? 그래서 여기 살펴보는 것처럼 얘 3개만 정하기만 하면은 1, 3, 4 예를 들어 이렇게 줘요. 1, 3, 4가 정해져 있으면은 나머지 것도 우리가 결정되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앞에 거가 결정되면 뒤에 것도 무조건 결정된다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크기가 정해져 있다. 크기가 정해짐 우리 학생들 우리가 조합이라는 거 정도 알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고요. 여기에서도 크기가 정해져 있지 얘들아? 돼? 안 돼? 근데 여기서 이 문제의 관건은 얘가 3의 배수야. 그래서 우리가 x3의 위치가 되게 중요했었어.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그래서 x3이 우리가 이 두 개 앞에 있는 걸 결정되기 때문에 x3이 뭐일 때 하고 x3이 우리가 요거 하나씩 할게. x3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3일 때 하고 x3이 4일 때 하고 그 다음에 x3이 우리가 5일 때 하고 x3이 6일 때를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은 얘는 3보다 작은 거 2개를 꺼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얘를 꺼내는 경우 수는 우리가 이거 맞죠? 요거부터 할게. 이것도 해야 되겠다. 맞지?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뭐 나와? 그렇지.
얘는 우리가 2C2가 된다는 거였어. 맞지? 3보다 작은 건 2개밖에 없잖아. 2개 중에 2개를 뽑겠고 나머지는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내가 만약에 1, 2, 3이 되면은 4, 5, 6이 결정된다는 거야. 맞지 얘들아? 요거 얘를 구하는 방법을 하나 했고요. 불편한 거 있어 없어? 그 다음에 또 문제 보기를 할게. 나 조건 살펴보니까 요게 3의 배수가 돼야 돼 얘들아. 맞지? 근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문제 보니까 우리가 어디다 한번 하는 게 좋을까 얘들아. 여기다 하는 게 여기다 해볼까? x에서 우리가 x에서 y로네.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1, 2, 3, 4, 5, 6에서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우리 학생들 1, 2, 3, 4, 5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 얘랑 F3이랑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요거는 우리가 요거 두 번째에 있는 경우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X3 더하기 F3이 F3을 결정하는 거라고 할까 얘들아? F3 얘를 결정하는 게 얘가 3이 나왔어. 맞지? 얘가 3이 나왔어.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돼. 맞지? 그러면 3밖에 안 돼, 얘들아. 얘가 3이 나왔으니까 얘는 3밖에 안 돼. 다른 건 안 돼. 그래서 F3이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 요것도 한번 좀 띄울까? 이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고 Fx3는 뭐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3일 수밖에 없겠고 요거 지울게 얘들아.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빨간색을 결정시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EC2가 되겠다.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만족시켜 주는 거 있고 두 번째 만족시켜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만족시켜 주는 건 얘를 그러니까 두 번째 얘 두 번째를 만족시켜 주는 첫 번째 얘를 만족시켜 주는 거 있고요. 두 번째 만족시켜 주는 거는 얘를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건데 얘가 3이 나왔단 말이야. 그 3보다 작은 거 두 개를 꺼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만족시켜 준 거 이것도 써볼게요. 알겠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fx1 그 다음에 우리가 fx2 그 다음에 fx3 이거 지우자 얘들아.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fx3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두 번째로 만족시켜 주는 걸 살펴보니까 얘가 3이었단 말이야 얘들아. 얘가 3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1, 2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만족시켜 주는 거는 EC2가 된다고. 돼 안 돼? 됐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 번째 만족시켜 줘야 되는 게 바로 뭐였었냐면 요쪽이야 얘들아. 맞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4 그 다음에 요거 쓰자. fx4 그 다음에 fx5 그 다음에 fx6이 된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근데 얘는 3이 되는 건데 맞지? 얘가 3이었단 말이야. 얘가 3이면은 요거 둥 없다 얘들아. 미안하다 이거 둥 없다. 3보다 작은 거 뭐 있어? 1, 2가 되겠지 얘들아. 얘가 3이었으면 3보다 작은 거는 1, 2가 되겠지. 1, 2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니까 1, 2에서 선택이 가능한 거지. 얘가 3인 거니까 얘는 1, 2만 된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얘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니네들 보는 것처럼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바로 EH3 세 개를 배워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다시 한번 해볼게. fx3가 2가 되면 얘는 2가 되면 안 돼. 왜냐면은 얘가 2가 되면은 얘는 2보다 작은 게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 2가 안 돼. 합해서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5가 나와야 돼. 얘가 5가 돼야 돼.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로 얘가 5가 나왔으니까 5보다 작은 4개 중에서 맞지 얘들아? 우리가 첫 번째 하고 있어 얘들아. 빨간색은 다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들아. 빨간색은 다 첫 번째야. 얘가 5 얘가 미안해 얘가 4였지. 얘가 4였기 때문에 얘가 4였네. 미안해 얘가 4였기 때문에 4보다 작은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고요. 맞죠? 그리고 얘가 5였기 때문에 얘가 5야. 얘가 5보다 작은 거에서 2개를 하니까 4C2가 되겠고요. 얘가 5가 되기 때문에 얘는 4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4개가 될 수 있으니까 4H3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얘는 우리가 학생들 되는 거는 fx3가 될 수 있는 거 5가 됐으면은 4밖에 안 돼. 1은 안 돼 얘들아. 1은 안 돼. 알겠지? 왜 1은 안 되냐면은 우리가 4보다 작은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게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맞지? 4돼 얘들아. 그럼 얘가 5야. 얘들아 얘가 5야. 얘가 5니까 5보다 작은 거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꺼내고요. 됐니 안 됐니? 얘가 4야. 4니까 4보다 작은 거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고요.
4보다 작은 거 중에 3개 중에 중복했으니까 얘는 3H, 이거 녹색으로 해야 되죠? 우리가 얘는 3H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얘는 6일 때는, 애가 6일 때는 얘는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3일 수밖에 없겠고요. 얘가 6 나왔으니까 우리가 5개 중에서 우리가 2개를 꺼내고요. 돼, 안 돼? 됐어? 얘는 3이었어. 얘가 3이었으니까 2C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본 것처럼 얘가 3이었으니까 2보다 작은 숫자들, 그러니까 3보다 작은 숫자들을 말하는 거니까 2H3이 돼서 얘를 싹 다 더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알겠지 얘들아? 상당히 복잡한데 얘들아, 상당히 복잡한데 곱씹어 와서 문제를 풀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곱씹어 와서 한번 풀어보기 부탁드리고, 혹시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부탁드릴게 얘들아.